안녕하세요. 저는 명인학원에서 고양예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창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였죠.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이 봤던 이 시험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좀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은 끝이 났죠. 이제 여러분은 2학년이 됐으니까 또 2학년 국어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만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지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항 자체는 객관식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올해 내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가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동별곡이 들어갔죠. 사실은 아마 이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학 작품이다라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그 고비를 넘으셨고요. 만흥, 민농가, 그다음 고전수필은 박장대, 현대시 사과를 먹으며 낙엽송, 소등, 그다음 현대소설 유자소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농가, 그다음 박장대, 그다음에 낙엽송, 소등은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였고요. 그 중에서 실제 시험에 나온 건 낙엽송 한 작품이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국어, 요것도 마찬가지죠. 문법 파트 중에 가장 어려운 중세국어 파트가 이번 시험 범위여서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의 영역별 특징 한번 같이 볼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동별곡에서 1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문학에서 20문제 정도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문학에서 20문제 나왔거든요. 그 중에 절반이 지금 관동별곡에서 출제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시험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죠. 수업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어 풀이 못하면 못 푼다. 네, 아마 이번에 가장 극명하게 상위권과 하위권이 나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현대어 풀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면, 전혀 안 돼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시험 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합답형 문제, 요게 조금 고양예고가 이런 걸 안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6문제가 이런 기역, 니은, 디귿에서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기를 활용한 문제 역시도 4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관동별곡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 거기다 더해서 문제 유형 자체도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어 풀이를 좀 철저히 준비한 친구들은 생각보다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킬러 문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살짝 비슷한 게 나와서 요게 좀 새로운 트렌드가 되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6번 문제였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게 수업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 말을 들어보니 학교 선생님이 구두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수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등급을 가르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듣는 애만 좋은 점수 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학교 시험은 결국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돼요. 물론 학원 수업도 잘 들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아마 거의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국어, 앞에 문학에서는 관동별곡이 그러했고 이번 문법에서는 이제 중세국어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합답형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학하고 합치면 거의 대여섯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활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크게 예상을 벗어나는 문제들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를 잘 해결한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어 풀이를 완벽하게 해놓은 친구들은 관동별곡도 그렇고 중세국어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포인트들, 나온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들 위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동별곡과 중세국어가 주는 압박감 자체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고요. 제대로만 준비되었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2학년 내신은 어떻게 되느냐? 1학년은 이제 끝났죠.
2학년 내신은 어떻게 되느냐? 고양예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동안 1년 내내 문학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보다는 훨씬 편해졌죠. 왜? 문법도 안 들어가요. 독서 지문도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문학만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훨씬 편할 텐데,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고, 이번 방학에도 그렇고, 좀 문학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대신에 여러분도 결국 수능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능에는 문학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법이야 선택 과목이니까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 독서 영역, 독서 지문을 조금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문학은 방학부터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할 겁니다. 그리고 문학 미리미리 할 거고요. 그러니까 2학년 내신에 나올 만한 문학 작품들을 겨울방학 때 같이 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만 하면은 내신만 하는 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수능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독서도 방학 때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루에 하나씩 그냥 습관처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헤매지. 2학년 내내 문학만 하다가 고3 돼서 이제부터 독서할래요. 그러면은 조금 늦어요.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늦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등학교 이제 입학해서 중학교랑 다른 느낌의 수업을 받으면서 또 중학교랑 다른 문제들을 풀으면서 정말 고생했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즐거웠던 기억도 있었겠지만 힘든 기억이 더 많을 거예요. 그 1년을 너무너무 잘 보냈고요. 이제 2학년입니다. 2학년이 됐으니까 좀 더 나아진 모습, 좀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공부를 한다면 아마 2학년 때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숙한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